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중국이 정말, 인성, 매너 전혀 없네요. 지난주에는 일본의 군함을 들이받았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어선입니다. 일주일 만에. 중국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서 격침시켜버렸습니다. 베트남이 완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대체 무슨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서 베트남 어선을 충돌해서 격침시켰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 선박이 베트남 어선과 충돌해서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 뒤에 어부들을 억류했다가 석방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오전에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중국 선박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박은 뒤에 베트남 어선이 침몰했으며 물에 빠진 8명은 중국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곧 구금돼서 인근 섬으로 압송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베트남 어선 가운데 2척이 자국 선박 구출을 시도했지만 중국 선박에게 함께 억류돼서 섬으로 끌려갔다가 앞서 잡혀간 8명의 선원들과 함께 석방이 됐습니다. 라고 지난 주말 4월 4일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언론에는 아주 짧게 나왔어요. 자, 중국이 지금 지난주에 일본의 구축함인 시마카제 함을 들이받았죠. 그리고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트남 어선을 격침시켜버렸어요. 공격해가지고, 공격이나 마찬가지죠.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포를 쏠 수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공격을 해서 지금 격침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분쟁 해역이고, 과거 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불법으로 빼앗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하게 됩니다. 자,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선박 피습에 격분한 베트남입니다. 자, 이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 성명인데요. 베트남 선원 8명이 탑승한 우리 어선은 중국 선박에 의해 공격당해 침몰할 당시에 파라셀 섬 인근에서 정상 조업 중인 상태였다. 베트남 어선을 공격해 침몰시킨 중국 선박은 흥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고 베트남 어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베트남 국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 중국 선박은 베트남 어민들을 불법 체포하고 구금하기 전에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지금 이제 조업 중이던 배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침몰을 했는데 그 침몰하는 것을 구조하지 않고 있다가 인근에 있던 다른 베트남 어선 2척이 오니까 그제서 이제 와서 그들을 구조 또는 체포하고 그 왔던 그 나머지 2척의 베트남 어선까지 같이 또 억류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중국 자기네들의 치안권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그들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제대로 된 조사도 아니에요. 자, 적반하장 중국입니다. 베트남 어선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중국 외교부 참 아주 마음에 안 들게 생긴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화춘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영해를 불법 침범한 베트남 어선은 중국 해양경찰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며 중국 해경이 합법적인 단속 활동을 하기 위해 접근하자 급변침해 중국 경비함을 들이받았다. 베트남 어선이 불법을 저질렀지만 중국 해경은 국제법에 의거 8명의 베트남 어민을 모두 구제했으며 인근 해양경비관서로 이송해 조사 후에 석방했다. 베트남 어선의 이 같은 행위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고유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이에 따라 중국은 베트남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주장은 베트남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단속하러 가니까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경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지역에 가서 경비를 하려면 최소 500톤 아니면 이제 1000톤, 우리 기준으로는 사실은 뭐 한 2000톤, 3000톤 이런 배들이 이 정도 원양에 나가서 경비 활동을 하죠. 그런데 여기 8명이 타는 배, 그러니까 뭐 10톤, 20톤 이런 배가 수백 톤짜리 경비함을 들이받겠습니까? 들이받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베트남의 실효적 지배하고 있던 그 섬을 무력으로 빼앗았던 그 지역인데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적반하장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들이받은 행위를 베트남이 들이받았다라고 정황상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초의 보도가 나왔을 때는 중국의 해상 민병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느닷없이 해경 경비함이 나왔어요. 자,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우디섬. 우디섬 여기인데요. 해남도에서 남쪽이고 중국 베트남의 다낭 지역에서 바로 동쪽에 있죠. 여기인데 이걸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섬들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있죠. 이것을 한자로는 서사군도라고 합니다. 서사군도, 영어로는 파라셀 군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는 그 시사군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우디섬이라고 하는데, 우디섬 여기를 그 베트남은 풀럼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융싱다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영흥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 지역 일원은 베트남이 정확하게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한 직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이 서사군도를 중국 해군이 와서 남베트남 군인들을 전부 사살 또는 쫓아내고 무력 점거를 해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 북베트남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니들이 우리 그때 할 때 아무 어떤 어필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명분을, 즉 이게 우리 거다라고 하는 명분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중국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이제 통일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아주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어떤 그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다가 비행장 닦고 J-10 전투기 배치를 하고, 그리고 2014년부터 유인화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1,400명의 주민이 이주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산샤라고 하는 곳에서 그 큰 어떤 상위 관청이고, 여기 융싱다오에 1,400명 이 주민이 이주해 있는데 이 1,400명은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정상적인 주민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베트남 어선들이 이 지역에 와서 조업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해상 영토 분쟁하고 있는 곳이니까 와서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나가라니까 나가지 않고 하니까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독도 때문에 일본과 굉장히 감정이, 독도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은 뭐 굉장히 감정이 아주 고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여기에서 중국에게 가지고 있던 것을 뺏겨버렸고, 거기에 또 어로 행위를 하러 갔는데 중국이 이렇게 격침시켜버렸고, 이러니까 베트남 국민들의 그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트남 선원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바로 해경함을 정말로 들이받았는가? 베트남 선원들이 돌아와서 이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배는 낮에 조업하는 배다. 밤에는 어장 근처에 배를 띄워놓고 잠을 잤다. 선원들이 잠든 새벽 3시쯤에 그릉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렸고 배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커다란 중국 배가 갑자기 우리를 들이박은 것이다.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놀란 형제들은 급히 구명조끼를 입었고 우리 배는 선미에서부터 가라앉기 시작해 20분 만에 침몰했다.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우리 8명은 멀어져가는 중국 배를 보면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얼마 뒤 중국 배가 보트로 우리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붙잡혔다. 중국이 우리를 섬으로 데려가 조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사받지 않고 배에만 있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국제 문제로 비화될 경우에 이 배를 인양해보면
중국의 말대로 이 배가 와서 들이받았다라고 하면 함수 이 배의 선수가 부서져 있을 텐데 이 선원들의 말은 중국 배가 큰 배가 와서 뒤를 들이받았다. 그래서 뒤가 부서지고 뒤에서부터 침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뒤가 부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건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대단히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베트남 당국 그리고 미국이 좀 나서서 이거 국제 문제가 되니까 건져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인양 작업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중국이 들이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중국은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았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국방 TV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베트남 어선들이 중국 어선단 또는 중국 해남도 이런 것들을 에워싸면서 뭔가 좀 시위 행위를 했었어요. 거기에 중국 해군 또는 중국 당국이 굉장히 이제 분노 또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올 초부터 베트남 이 지역으로 와서 다낭에 입항해서 베트남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친선 행사를 하고 이 무렵에 베트남 어선들이 아주 이제 기가 살아서 해남도를 에워싸기도 하고 이런 왠지 좀 도발적인 행위를 사실 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분노를 했지 않을까, 뜨거운 맛 좀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디플로매트가 3월 5일 날 보도했던 내용이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수백 척의 베트남 어선들이 중국의 하이난다오 소재 민감한 군사지역인 사냐 인근에 집결해서 위력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제가 그때 보도를 해드렸죠. 이 사냐 여기는 이제 중국 남해함대 기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환구시보 중국 공산당의 관영 매체죠. 그 환구시보가 들이받아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죠. 그것을 역시 또 제가 이 데일리 디펜스에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3월 17일 날 환구시보가 이런 논설을 했었어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불법적인 영해 침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긴장 상태로 인민해방군이 영해를 침범한 미군 함정을 대상으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해군의 남중국해 중국 영해 진입은 불법이지만 미 해군이 먼저 발포하지 않은 이상 인민해방군이 선제 공격하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므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대신 인민해방군은 지난 1988년 소련이 흑해에서 미 해군을 밀어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1988년 냉전 끝나기 직전에 흑해에서 소련의 크리박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초계함이 미국의 요크타운 타이콘데로가 이지스 함인 그 요크타운을 들이받아 버렸었어요. 그런 거 니들도 해라 라고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가 중국 해군에게 가이드라인 제시한 겁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에 진짜로 해상 민병이 일본의 구축함인 시마카제를 들이받아 버렸고, 그리고부터 또 일주일 만에 베트남의 어선을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완전히 지금 이제 우리 어선들 또는 우리 선박들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들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또 왜 어선을 들이받았을까요? 미국의 해군력이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던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이 지금 타이베이를 이 대만섬을 지나서 일본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에는 미국의 대형 군함들이 지금 공백돼 버린 일시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이 지역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염병 때문에 괌에 입항을 했고 그 함장은 경질됐고 그 함장마저도 전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항공모함 내만 지금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모가 괌에 갔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은 북상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원래 맡아야 되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지금 핵 폐기물 재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공백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어할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자,
경찰 없을 때 횡포 부리는 불량배 아닙니까? 경찰 사라지니까 갑자기 이제 wal패들, 불량배들 나와가지고 지금 어깨 힘주고 상인들 위협하고 집기 부수고 의자 때려 부수고 하는 딱 그 행위 아닙니까? 이런 불량배 국가 옆에서 양키고 외친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지금도 방위분담금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반미 정서 확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뭐 인터넷 댓글이다 여러 군데 보면은 그러고 있죠. 이거 보십시오. 미친 트럼프 전쟁은 너희 나라에서나 라고 하면서 왜 중국의 저런 행위를 규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중국의 저런 무력 행위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이 일시적으로 빠지니까 바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북한 주도의 통일, 더 나아가서 중국에게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겠다 하는 그런 뜻일 수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좀 불편하다,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 다르니까.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이 사라지면은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가 중국에게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힐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 사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